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육모 관련해서 제가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29번 어법 문항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아니 어법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다른 문항들은 얼마나 어려웠단 얘기야 하면서 제가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는 강사분들도 한결같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니 학생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야, 평상시에 1등급을 좀 안정적으로 맞던 친구였는데 막 거의 울상이 돼서 왔더라고요. 85점 2등급이라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변별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문항 5문항이 전부 다 80%를 넘었다면 뭐 할 얘기 다 한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육모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금 전에 오답률 1위 문항이었던 36번 순서 문제를 찍어서 올렸고요. 이제 숙제를 끝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답률 3위였었던 삽입 문항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만 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항만 딱 놓고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풀었던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수험생들은 이 한 문항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완전 에너지가 소진됐을 거야. 집중력도 완전히 뭐 많이 바닥이 났을 테고 39번쯤 왔을 때에는 멘탈이 흔들렸겠죠. 그것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지문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5번이었을 때, 특히 삽입문항 같은 경우에 뭐 1번이나 5번이었을 때 오답률이 높은 거는 다 뭐 유명한 얘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주어진 문장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 disactive involvement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문장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 그러니까 involvement란 명사가 있으니까 앞에 뭐 be involved in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문제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잡아주는 압축적으로 잡아주는 게 앞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문제의 오답률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술에 대한 글인데 뭐 예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잖아. 그것도 오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저는 되게 빨리 풀었어요. 이런 적극적인 어떤 참여가 제공한다. 토대, 무엇을 위한 토대였냐? 요거의 토대. 미학적 처리, 뭐 예술 작품을 뭐 해석하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할 때 그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 그다음 나아가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보세요. 예술 작품이라고 또 나와 있네 여기. 예술 작품의 의미에 대한 묵상, 숙고, 반추 이런 것을 위한 토대를 갖다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되게 필요한 어떤 성격, 자질이 아닐까 싶은데 하고 제가 설마 답이 1번, 2번이겠어 하고 쭉 내려가 봤어요. 근데 4번 앞에도 그런 게 안 나오고 5번 앞에 뭐가 나온다? 미학적 태도라는 거 나와 있고 그것이 요구된다.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부분도 아니야. 일부도 아니야. 전체니까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답? 이제 5번. 그 인발브먼트가 요것을 받을 거야. 이걸 받을 거야. 이걸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5번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 내려가니까 굉장히 쉽게 풀리더라고요. 자, 다만 다 읽고 나니까 좀 재미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좀 재미나더라고요. 요거 보이시나요? highly representational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음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요거랑 요거가 반대 개념이겠구나. 예술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크게 대별을 해놨겠구나. 요런 예술에서는 요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술에서는 요런 게 필요하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주어진 게 5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종류의 예술 부분이 좀 더 많네요, 내용이.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하다 보면 답이 3번이 아닐까? 그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기계적으로 약간 풀었던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흥미로운 주거니 받거니가 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손해가 있으면 이득이 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뭐에 있어서? 상대적인 중요성. 뭐와 뭐의 중요성이겠어요? 첫 번째, subject matter. 그 예술이 다루고자 하는 소재라든지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내용이라고 합시다. 컨텐트. 스타일은 형식, 폼에 해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인물 같은 게 있네요. 모나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 그 뒤에 배경. 뭐 예를 들면, 그죠? 스타일의 예로는 배경. 근데 똑같은 여인인데 피카소가 그린 어떤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뇽의 처녀들. 그죠?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영향을 받죠. 자, 여기 보면은 highly representational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highly expressionist 나와 있는데,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재현이잖아요. 재현이라는 거는 옮긴다는 거 아니야. 현실에 있는 어떤 그 양태를 이 화폭에, 작품에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 아니야. 좀 약간 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주의 어때요? 사실주의. 그다음에 뭐 표현주의나 어떤 추상주의나 입체파나 이런 것들을 익스프레셔니스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두 가지 어떤 예술을 비교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림, 희곡, 그다음에 이야기, 뭐 소설 이런 데에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서브젝트 매러, 일상생활을 닮아 있고, 그죠? 닮아 있는 여기에 맞춰져 있고,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배경이 되는 그 스타일의 역할은 뭐 하는 거겠어요? 중속되는 거겠죠. 투부정사. 바로 멘털 모델.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드는 어떤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작품을 보고서 이것을 구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다시 말하면 스타일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해됐나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당연히 그 작품을 보면서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알 듯 모를 듯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런 감정들이 계속 그 작품을 보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까지? 그 작품의 결론으로까지 데리고 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혹시 밀레라는 화가 아시나요? 만종이라고 그림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저기 넓은 들판에 뭔가 이렇게 논밭이 잡초가 이렇게 뽑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자갈 같은 것이 골라질 수도 있고, 이랑이 파져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을 했나 봐. 여기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옆모습으로 여자가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차분해지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힘들게 노동을 했으면 집에 가서 빨리 발 뻗고 자고 넷플릭스나 볼 것이지. 지금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데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만약 이분들이 그냥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벌컥벌컥 술이나 마시고 넷플릭스나 보고 앉아있으면 이런 숭고함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노동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이분들의 어떤 그런 순수함이라든지 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인생을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게 느껴졌겠어요? 아니죠. 어쨌거나 저거는 어떤 작품입니까?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작품이었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거꾸로 여기 위에다 그려야겠다. 완전히 이제 다른 그림, 표현주의적인 작품. 뭉크 아시죠, 여러분? 다리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윤재랑 같이 생긴 남자가 하고 있어요. 저기 뒤에는 어떤 두 명의 흐릿한 어떤 남자가 다가오고 있는 건지 걸어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자를 쓰고. 이 남자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를까요? 하늘은 또 왜 이렇게 막 부르죽죽한 거야, 핏빛처럼. 도대체 이 남자는 다리 건너다가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주의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작품입니다. 기존의 어떤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죠. 너블한 스타일리스틱한 장치들이 작동을 한다. 조화로워요? 아니죠. 조화롭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thereby 분사구문. 그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quiet이 아니라 disquieting.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갖다가 자아낸다. 도스. 여기 도스가 오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비 문제에서는. 그 작품이 읽기 쉬워요? 읽기 어려워요? 리더블하지 않죠. 쉽게 해석이 안 되죠. 그럴 때 그것이 전통적인 형식으로부터 이탈했죠? 떠났죠? 이것은 청자에게, 보는 사람에게, 시청자에게, 관람자에게, 독자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무엇을 상기시킨다? 그냥 이거 보면 안 돼. 아까 밀레의 만종 같은 거 작품 볼 때와 같이 사실적인 작품이 아니란 말이야. 좀 적극적인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돼. 그 전체 에피소드를 갖다가 네가 감상하려면. 아, 그렇구나. 좀 단순해서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 어떤 모두가 예술인데,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프래그마틱한 애티튜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에스테틱한 애티튜드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얼마나 고달퍼요. 요것도 있어야지. 근데 요것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친구들하고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갔어요. 부를 때만큼은 어때요? 가수죠. 빌보드 탑 10에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코인 노래방 나와야 돼요. 이제 뭘로 돌아와야 됩니까? 프레그마틱한 애티튜드가 필요한 시험의 세계,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셔야 된다고요. 이런 능력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거 왜? 이 맨 마지막은 약간 사족 같은데 어쨌거나 답은 5번이 된다 얘기예요. 아, 숙제 끝냈다. 후련하다. 근데 여러분도 후련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육모야 잘 가라. 제발 다시는 보지 말자. 구무 때는 좀 밝은 모습으로 보자.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